자, 방정식과 부등식의 활용이죠. 그러면 방정식과 부등식의 활용은 가장 쉽게 푸는 법 뭘까? 똑같은 얘기 할까요? 그래프의 활용이에요. 자, 방정식은 그래프의 결국 뭐죠? 교점이겠죠. 왜? 교점은 결국 뭐가 되니까? 실근이 되니까. 됐습니까? 그 다음에 부등식은 결국 뭐죠? 그래프에서의 뭐죠? 교점을 통한 교점의 범위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때 결국은 교점의 범위 좀 말 이상하네. 잠깐만요. 부등호를 만족하는, 자, 그래프상에서 뭐죠? 부등호를 만족하는 그래프의 뭐의 범위? x 범위라고 할게요. 말을 좀 길게 썼는데 아마 문제를 풀어보면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결국 우리가 구하려는 건 뭐죠? x의 범위를 구하는 거죠. 그럼 둘 다 우리는 뭐야? 그래프를 활용하는 거 갖고 문제 풀겠네. 근데 교점과 실근이 같다면 결국 우리는 여기서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보세요. 1번. 실근의 개수는 교점의 개수와 어떻다? 같다. 이게 우리가 방정식과 부등 활용, 특히 방정식 활용에서 가장 핵심이죠. 자, 또 하나. fx와 gx라고 하는 두 개의 식이 나오면 우리는 fx랑 gx라고 하는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를 구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걸 한쪽에 몰아요. 그럼 뭐가 되죠? fx-gx는 이퀄 0 하죠. 그럼 뭐가 돼? fx랑 gx의 차의 그래프랑 x축이죠. 그럼 하나 물어볼게요. x축을 우리가 식으로 나타내면 뭐가 되죠? y 이퀄 0이죠. 그래서 우리가 방정식에서 오른쪽이 0 그러면 y 이퀄 0이라고 쓰고 x축과의 교점이라고 쓰는 거, 그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부등식의 활용인데, 부등식 활용은 부등호가 있죠. 부등호.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자, fx가 0보다 무조건 크다는 얘기는 fx의 최소값도 양수라는 얘기죠. 왜? fx가 전체 0보다 크다면 거기에 최소값도 0보다 커야 되고요. 자, fx랑 gx가 지금처럼 fx가 더 크다 그러면, 자, 이건 이렇게 쓸 수 있을까? fx-gx는 0보다 크다라고 할 수 있겠죠. 왜? gx만 넘어가면 되니까. 그럼 결국 뭐죠? fx-gx라는 이 식의 최소값도 양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일단 핵심은 뭐냐면 결국은 그래프를 통해서 최소값을 구하거나 또는 부동화 반대가 되면 최대값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최대 최소값을 구하면 그 값의 부호가 양수냐 음수냐를 통해서 우리는 부등호의 그걸 통해서 우리는 x의 범위를 구할 수가 있겠죠. 페이지 200페이지입니다. 자, 방정식과 부등식에 활용되어 있고요. 여기다가 다시 한번 쓸게요. 방정식과 부등식은 뭘 이용해서? 그래프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요. 그럼 계속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앞에서 내가 그래프를 못 그리면 뒤쪽의 활용 파트는 풀기가 어렵겠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는 뭘로 구한다? 방정식 실근의 개수는 뭘로 구한다? 여기에 보니까 x과의 교점의 개수로 조사한다. 결국 두 개가 어떻다? 같다.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와 그래프가 이렇게 x축과 만나는 교점의 개수랑 같다. 그래서 이쪽에서는 물론 값을 물어볼 때도 있지만 대부분 뭘 물어보냐면 몇 개의 근을 갖느냐 개수를 물어보는 게 많아요. 자, 보신 것처럼 여기 밑에 있는 거 예제도 실근의 개수가 어떻게 되냐 물어보는 거고요. 오른쪽도 보니까 뭐죠? 실근의 개수가 어떻게 되냐 물어보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방정식은 이퀄 0이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자, fx를 이렇게 잡고, 사실 오른쪽은 y 이퀄 0이라 잡아 이게 뭐야? x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그래프랑 x축과 만나는 교점의 개수를 찾으면 되고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 지금 보신 것처럼 요렇게 나왔죠.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에 식이 나왔는데 이거를 방푸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fx랑 gx를 각각 그려서 어떻게 하는 거야? 다음과 같이 그래프를 그려서 교점을 찾는 거야. 아니면 두 번째는 이럴 수도 있죠. 지금 여러분 이걸 그리기는 어렵겠지만 이과 학생들은 그릴 수 있어요. 자, 요걸 이렇게 넘깁시다. 그러면 2x의 3승 플러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2에다가 넘어가시면
플러스 x분의 1이 되고 이퀄 0이 되죠. 그러면 왼쪽에 있는 걸 우리가 y라고 잡고 요걸 그려서 이게 결국 뭐죠? y 이퀄 0이라고 하는 x축과의 교점을 구하면 되는데, 지금 보시면 분모가 x분의 1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리기가 어렵겠죠. 근데 일단 만약에 이렇게 넘겼을 때 그릴만 하다 그러면 오히려 각각 그리는 것보단 넘겨서 한 번에 그리는 게 더 쉬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특히 이번에 별표시 해주시고요. 자, 여기에 보시면 차를 이용한 그래프가 x과의 교점이 결국 뭐가 된다? 실근의 개수가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럴 수도 있어요. 실근에 가질 조건을 통해서 하는데 보신 것처럼 이렇게 미수가 나오잖아? 그럼 어떡하죠? 자, 주어져 있는 식은 x가 난 식이고 여기는 미지수죠. 그럼 어떻게 해요? 이번엔 거꾸로 이렇게 분리시켜 일부러. 그래서 왼쪽은 뭘로? 그릴 수 있는 정보. 그릴 수 있는 정보죠. 그럼 그릴 수 있는 정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뭐죠? x나 상수로만 되어 있는 거고요. 오른쪽은 그 나머지를 정리해 주죠. 그래서 지금처럼 뭘로? 미지수로 되어 있는 걸 정리해 줘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하죠. fx를 이렇게 정의해 주고 그 다음에 여기도 안 썼는데 여기 하나에서 fx 그려주시고 y는 a에서 우리는 fx 그린 다음에 y는 a라고 하는 그래프인데 a는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이게 x축에 평행하도록 위아래를 왔다 갔다 했을 때 교점의 개수가 실근의 개수를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넘어가시면 우리가 지금처럼 fx의 그래프를 그려요. 일단 그리고 난 다음에 y 이퀄 a라고 하는 건데 a에 따라 달라지겠죠. a가 이렇게 마이너스 4와 4 사이에 있으면 이렇게 그릴 텐데 만약에 만약에 4보다 크다면 이렇게 그려질 것이고 a가 마이너스 4보다 작다면 이렇게 그려질 것이고 4라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그려질 것이고 마이너스 4라면 이렇게 그려져서 결국 교점의 개수를 따지면 결국 뭘 구할 수 있어요? 실근의 개수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왼쪽은 그릴 수 있는 정보, 오른쪽은 미지수로 해서 k에 따라서 교점의 개수에 따라 가지고 우리는 뭐죠? 실근의 개수를 판단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3차 방정식의 근의 판별 별표시 하세요. 중요합니다. 자, 3차 방정식이면 결국 1차식이 지금처럼 3차 방정식이고 미분하게 되면 결국 몇 차식이 돼요? 2차식이 되고 2차식이 되면 x에 관한 두 개의 식이 나타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3차 방정식의 개형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렇게 돼 있죠. 뭐가 있어요? 3개의 식을 갖는다. 2개의 식을 갖고 서로 다른 2개씩을 갖는다. 1개씩 허가 갖는다. 자, 그는 결국 뭐다? x과 교점의 개수죠. 근데 3차 함수를 그리는 건 우리가 이렇게 그리는 이렇게 그리는 이미 앞에서 배웠어. 그럼 결국 뭐죠?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간다는 얘기는 결국 뭐죠? 지금 보는 것처럼 교점이 3개 있다는 얘기인 거고 극대와 극소가 모두 0보다 어때야 돼? 곱해서 0보다 작아졌죠. 왜? 하나가 극대면 하나가 극소일 텐데 서로 부호가 반대니까 우린 요걸 기억해 두십시다. 자, 지금처럼 결국 뭐죠? 서로 다른 두 식을 간다는 얘기는 보신 것처럼 어쨌든 간에 극점 하나가 뭐야? 극점 하나가 x축과 접하는 거기 때문에 자, 결국 f, 알파, fb 극점의 둘 중에 극점의 곱은 결국 뭐가 된다? 0이 된다. 왜? 둘 중에 하나가 뭐가 되니까? 0이 되니까. 그 다음에 한 개의 실근과 두 허근이라면 보시는 것처럼 뭐예요? 어쨌든 교점이 하나고 지금 문제에 보면 극점이 모두 음수거나 극점이 모두 양수인 것밖에 없겠죠. 그래서 뭐야? 곱했을 때 0보다 크겠죠. 왜? 서로 같은 부호니까. 됐나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요 세 가지는 꼭 머릿속으로 숙지하시고 식을 외우신 것도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식을 외우면 도움이 되는데 식이 그냥 안 외워질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를 활용해서 이 식이 왜 나오는지 이해하신 다음에 그래프를 통해서 식을 유도하는 연습을 좀 하시면 좀 더 쉽게 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3차 함수가 극값이 존재하지 않죠. 맞아요? 그럼 언제예요? 3중근 여기서 근이 3개 있거나 뭐죠? 한 개 실근과 허을 갈 때 이렇게 그려질 때가 있어요. 밑에 보시면 이때는 결국 뭐죠? 지금 보신 것처럼 실근이 몇 개야? 하나죠. 이럴 때는. 그래서 이건 뭐야? 사실은 이렇게 그려지면 미분값이 항상 0보다 크거나 항상 0보다 작은 형태밖에 안 그려지는데 다시 한번 극값이 존재하지 않을 때는
이렇게 그려질 때는 근이 몇 개다? 한 개다. 그럼 내가 그래프를 제대로 이해하는 게 필요하겠죠. 자, 그 다음에 부동식의 활용이에요. 자, 부동식의 활용은 자, 당연히 뭘 이용한다? 그래프를 이용합니다. 그 다음에 부동식의 활용해서 보시면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최소값을 찾고 양수를 보여라 그랬으면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지금 부동식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위에서 보시면 요 부동식을 구하는 건데 이거의 최소값을 어떻게 찾을까 했더니 먼저 fx 그래프를 그려요. 그러면 그리고 x의 범위가 0보다 크다는 범위가 있죠. 그랬을 때 그랬더니 최소값이 x가 1일 때 이 값이네. 그랬더니 1일 때 이 값이 얼마야? 보니까 1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최소값도 1이면 당연히 전체 그래프는 x축보다 위에 있고 사실은 그래프를 그려놓고 보니까 다 0보다 어때? 위에 그려진다고 할 수가 있어서 성립함을 보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다 별표시 하실까요? fx, gx 식이 두 개 나면 어떡한다? 한쪽으로 몰아서 이렇게 해줘도 돼요. 자,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x에 관한 식이 왼쪽 오른쪽에서 어떻게 한쪽으로 몰아요. 그러면 요건 이렇게 되겠죠. x의 3승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5가 0보다 크다 되겠죠. 그러면 요거를 fx로 잡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fx의 뭐? 0보다 크다는 걸 증명하려면 fx에 뭘 구해야 돼? 최소값을 찾아야겠죠. 그러면 fx의 최소값 어떻게 해야 돼? 다음과 같이 미분해주고 증가표 만들어서 사실 원래 뭐 해줘야 돼? 그래프를 그리셔야겠죠. 그랬더니 지금 문제에서 fx가 얼마야? 지금 보니까 최소값은 보니까 극소일 때네. 극소일 때 x가 1일 때 그때 y값이 1인데 결국 그게 뭐야? 1일 때 값은 0보다 크죠. 그러니까 당연히 주어져 있는 식은 무조건 0보다 클 수 있겠지. 왜? 가장 작은 최소값도 0보다 크다면 당연히 그 외에 있는 모든 값들이 0보다 크기 때문에 결국은 이 부동식이 만족한다는 얘기는 결국 다음 같은 요 부동식이 만족한다는 얘기고 원래대로 돌려준다면 결국 x 3승 오른쪽에 3x제곱 마이너스 5가 다음 같은 부등호 성전량을 보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x가 a보다 큰 데서의 부동식을 증명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우리는 어떡하죠? 지금처럼 x가 a에서 fx가 증가함수고 또는 fa가 0보다 크임을 보여주는 증명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죠. 무슨 얘기죠? x가 a에서 우리가 fx가 0보다 크다고 증명할 때는 이때 뭐해? fx가 증가하고 fa가 0보다 크임을 증가하면서 알 수도 있겠죠. 무슨 얘기예요? a라는 점에서 우리는 뭐예요? 증가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결국 증가하고 있으면 a일 때가 가장 뭐야? 최소값이겠죠. 그러니까 최소값이 0보다 크니까 당연히 만족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래쪽에 읽어보면 뭐 표현의 차이인 거지 크게 어떤 내용이 추가된 건 없으니까 그대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그래프를 활용해 지금처럼 방정식, 부동식을 풀어냅니다.